안녕하세요. 율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서블릿이라고 하는 걸 구현할 때 서비스 함수 그거에다가 이제 원한 로직을 구현했었는데요. 오늘은 get 요청과 포스트 요청에 특화된 새로운 서비스 함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서 일단 코드창으로 왔거든요. 여기서 제가 서블릿 코드 하나 새로 추가하도록 할게요. 여기 패키지에다가 새로운 클래스 하나 추가할 건데요. 클래스는 그냥 칼큘레이터라고 하는 그 이름의 풀네임을 이용해서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큘레이터로 그냥 추가를 하고요. 이 녀석을 서블릿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위에 상속을 서블릿 클래스를 상속받도록 할게요. 자, 익스텐즈 해가지고 http 서블릿 하고,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것을 이제 서비스라고 하는 그 메서드를 하나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원한 로직을 여기다 다 놨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URL은 웹서블릿이라고 해서 자, 칼큘레이터 자, 이렇게 해서 사용자가 이 URL로 요청을 합니다. 근데 요청을 할 때는 get 요청을 해도 얘가 실행되고 포스트 요청을 해도 얘가 실행되죠.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get 요청과 포스트를 나눠서 구분해 줘야 될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을 좀 알아볼 건데요. 일단 두 가지 방식으로 알아볼 거예요. 서비스 함수에서 그것을 구분 짓는 방법과 그 다음에 get 요청과 포스트 요청에 특화된 그런 메서드를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이제 이쪽에서는 그 요청을 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테스트 해볼 수 있는 파일도 하나 추가할 건데 여기 HTML을 추가할 수 있는 블럭에 가서 여기서 HTML 파이지 하나 추가할 거예요. 추가하고 여기다가는 이름을 그냥 calculator라고 해서 calculator HTML 이렇게 추가하도록 할게요. 이쪽에서는 요청을 해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폼 태그 하나 집어넣고 폼 태그에서는 그냥 인풋 하나 넣고 일단 타입으로 서브밋이라고 하는 거 하나만 준비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요청 이렇게 해서 여기다 버튼 하나 집어넣고 위에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데요. 여기다 액션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칼큘레이터 이렇게 하고 메서드가 처음엔 get인데 get으로 했다가 post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럴 경우에 이거를 조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 제가 처음에 이제 get 요청으로 왔을 때 get만 처리하고 싶고 post로 왔을 때 post만 처리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조건 처리할 수 있는데 이때 저희가 입력 도구로서 이 리퀘스트라는 녀석이 있잖아요. 이 리퀘스트의 기능을 보면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get method. 이 메서드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get으로 왔느냐 post로 왔느냐 이건데요. 이때 그러면 얘는 뭐냐면은 이 요청 온 것을 이 문자를 반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할 때 여기다가 점 찍어서 equals 해서 여기다가 이제 get 요청으로 왔느냐 아니면은 post로 왔느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get 쓸 때 소문자로 썼지만 이게 전달돼서 여기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이 요청이 get으로 왔구나라고 하면 이쪽에서는 그것을 get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왔다라고 하는 구분자를 대문자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대문자로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get 요청으로 왔으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elsif에서 이거가 똑같이 하는데 이거는 이제 post 해서 자 됐습니다. 그래서 post로 바꾸면 자, get 요청은 여기서 처리하고 post는 여기서 처리해서 get과 post를 구체화시키거나 get과 post를 좀 나눠서 처리될 경우에 이렇게 조건 처리할 수가 있어요. 자, get 요청이 왔으면은 get 요청이 왔다는 것을 출력해 보기 위해서 그냥 콘솔로 한번 출력해 볼게요. 해가지고 여기다가 get 요청이 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출력해 볼게요. 물론 콘솔이지만 어쨌든 얘가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포스트 자 이렇게 해서 사용자가 요청을 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정확하게 실행되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이거 좀 늘려놓고 자 이제 실행해 봐야 될 텐데요. 실행해 보기 위해서는 일단 이거 선택하고 실행할 텐데 그 전에 요 슈퍼.서비스 이거는 부모가 갖고 있는 서비스 함수로 호출해 주는 건데
이거는 무조건 일단 주석 처리합니다. 그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해서 얘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F11 눌러서 한번 실행합니다. 자, 일단 요청을 할 건데 여기 와서 이 콘솔 창을 열어놓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요청 누르면 겐 요청이 오겠죠? 자, 됐습니다. 어때요? 겐 요청이 왔대요. 아, 그러네. 자, 그럼 다시 와서 뒤로 가서 이번에는 이걸 좀 바꿀게요. 이 녀석이 갖고 있는 메서드를 포스트로 바꿔볼게요. 자, 이쪽 HTML이 바뀐 것은 서버를 재시작할 필요 없어요. 재시작할 필요 없고 이 상태에서 여기 새로 고침만 합니다. 자, 이번에 누르면은 포스트 요청이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실행되거나 이거 실행되는 것에 이제 갈림길에서 저희가 이 메서드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거기에 특화시켜서 처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 비장의 무기는 여기에 있는데요.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 URL 요청에 해당되는 것을 얘가 받잖아요. 물론 만약에 이게 오버라이드가 안 돼 있으면은 아마 얘가 실행됐을 거예요.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전에 그 PPT를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이거 부모가 갖고 있는 서비스 함수는 이걸 호출하게 돼 있어요. 저희가 오버라이드 한 적은 없지만 이 녀석의 기본 기능은 사용자가 요청이 왔어요. 근데 그게 겟 요청인지 포스트 요청인지를 확인해서 겟 요청이면 두 겟이라는 서비스를 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오버라이드가 안 돼 있으면은 오류가 나요. 오류가. 그 녀석 겟 요청 메서드를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포스트 요청 오면은 얘를 실행하게 되어 있어요. 얘가 오버라이드가 안 돼 있으면 또 오류가 납니다. 얘가 호출하려고 하는데 얘가 없으면 오류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얘를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get과 post를 다 여기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얘는 오버라이드 하지 않고 요 녀석을 오버라이드해서 get 요청만 처리하고 싶다고 하면 얘만 오버라이드해서 처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post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은 얘를 오버라이드해서 하면 됩니다. 특화된 메서드 두 개를 만들어서 하면 돼요. 아니면 여기서 조건 처리하거나 아니면은 특화된 녀석을 만들어서 하시거나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제가 이걸 아까 주석 처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주석을 하지 말고 한번 열어 놓을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게 먼저 실행돼요. 그리고 나서 부모에 있는 서비스 호출하라고 했는데 얘가 하는 역할이 뭐라 그랬죠? 요청에 따른 두 함수가 호출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get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거 실행돼서 이거 실행되겠죠? 그리고 벗어나서 얘가 실행되겠죠? 근데 지금 get 요청이 왔으니까 두 get 메서드를 찾으려고 하겠죠? 두 get 메서드가 정의가 안 됐으니까 오류 메시지를 보일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얘가 주석이 풀렸으니까 여기서 뒤로 가서 새로 고침만 할게요. 지금 저희가 포스트예요. 그죠? 포스트 요청이니까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랬더니 405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URL을 찾을 수 없을 경우 만약에 이 서블릿에서 매핑하고 있는 이 URL이 아예 없을 경우에 나는 에러는 404 에러예요. 그 URL을 못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 URL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405는 뭐냐면은 URL은 있다. 하지만 내가 요청하고 있는 메서드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로직은 없다. 그래서 보시면은 포스트를 처리할 수 있는 녀석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포스트 요청이 왔는데 얘가 이제 포스트를 처리할 수 있는 두 포스트 함수를 찾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할게요. 여기다 와서 두 하니까 굉장히 많은 함수들이 있어요. 원래 HTTP 프로토콜은요. get 요청과 포스트 요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딜리트 요청, 헤드 요청, 뭐 푼 요청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많은 기능들을 다 쓰지 않고 거의 get과 post로 양분해서 쓰는 경우가 많고요. 나머지의 그 요청에 대한 것이 효용 가치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post를 한번 오버라이드해서 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자, 이거 부모권 호출할 필요 없으니까 제가 지우고요. 요거 여기 와서 이걸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고 두 포스트 메서드가 호출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시지 좀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HTML 상황에서 보면 얘는 메서드가 포스트이기 때문에 달라진 거 없죠? 서버 다시 시작하고 일로 와서 제가 뒤로 가서 이번에 새로 고침한 다음에 요청 눌러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오류가 안 날 거예요. 아까 405 에러가 났었잖아요. 그죠? 자, 한번 눌러보면은 에러 안 나죠? 여기서 보면은
포스트 요청이 왔고 그 다음에 두 포스트 메서드가 호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서비스를 거쳐서 얘가 호출되고 그리고 나서 얘가 호출되면서 얘가 포스트가 왔으니까 얘를 호출해 주는 거죠. 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요청이 오면 얘를 통해서 얘가 실행되거나 얘를 통해서 얘가 실행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얘가 실행되기 전에 공통을 할 것이 있다고 하면은 얘를 오버라이드해서 제가 지금 작성한 것처럼 하시고 거쳐서 얘가 실행되게 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겟만 처리하는 로직만 필요하다 그러면 얘를 오버라이드 하지 않는 거예요. 얘를 오버라이드 하지 않으면 알아서 얘가 호출됩니다. 알아서 얘가 호출돼요. 자, 이번에 한번 이쪽에 와서 포스트를 get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get으로 바꾸면 얘 또 오류 나겠죠. 왜? 그렇죠. 얘가 호출되고 와서 얘가 실행됐는데 얘는 get 요청이 왔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get 요청이 왔으니까 두 get을 찾겠죠. 그렇죠? 근데 두 get이 없으니까 오류가 나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들어가서 새로 침하고 누르면 오류가 나겠죠. 405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메서드가 없는 거죠. 아까는 포스트가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get을 처리할 수 있는 URL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URL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메서드를 처리하는 처리기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구나 하면 두 포스트 위에다가 두 get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두 get은 get 요청 왔을 때만 실행되는 녀석이니까 여기다가는 일단 이렇게 하고 get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 거쳐서 얘가 실행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통으로 사용되는 이 녀석이 필요가 없을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 얘를 지우면 되는 거예요. 지우면은 깔끔하게 호출됩니다. 깔끔하게 이제 서비스 함수를 통해서 얘가 호출된다는 거 알았으니까 어차피 얘가 서비스 함수를 통해서 호출되는데 얘가 갖고 있는 서비스 함수는 얘를 거의 라우팅 해주는 느낌? 그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저희가 다시 get 요청을 해볼게요. 자, 뒤로 가서 새로 침하고 요청. 자, 그러면 get 메서드가 호출되었습니다. 두 개 메서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 get 요청과 포스트 요청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get 요청과 포스트 요청을 따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할 것 같고요. 만약에 get과 post를 한 번에 처리하는 그런 녀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서비스 함수를 오버라이드 하고 그 슈퍼.서비스는 없애는 게 바람직하겠네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 구조를 가지고 저희가 계산기를 적당하게 옮겨서 하나의 URL로 만드는 장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